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홍민입니다. 자, 강남권 재건축 사업 활기에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이미 상반기 거래량이 지난해 1년 거래량을 넘어섰는데요. 재건축 단지의 매매가도 상승세 이어가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휴가철과 장마철이 시작이 됐지만 전세난과 저금리로 매매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매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만 전세 시장은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오름폭이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부동산 시장 흐름 파악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함께 따라잡기 시간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의 맥을 잡아보시죠. 네, 부동산 따라잡기 1시간 동안 시청자 전화 상담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매물 정보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분들 전화나 문자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02511-0105번, 서울 전화 511-10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이제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 업체죠. 알리바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리바바 마이 회장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시대의 변화에 감사한다. 시대가 변하는 거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대의 변화를 즐기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투자도 해야 되고 우리의 어떤 인생 플랜도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죠.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 시장도 급상승을 하고 있고 전세가도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전세가 상승률도 예전같지 않고 이런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명언과 함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시대 흐름, 변화에 맞게 그리고 변화의 흐름을 잘 타는 그런 부동산 시장 전략을 위해서 지금부터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02-511-0105번으로 전화 주고 계신데요. 가장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자, 먼저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부동산 이슈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상담 전화부터 받을 뻔했는데요. 대표님 어떤 네. 내용을 전해주실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제가 성장을 해야지만이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하고 또 소비와 투자가 촉진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좀 부드럽게 살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경제가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이 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필리핀처럼 되는 것이에요. 필리핀이 한 30년 전에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와 필리핀 갭 자체가 한 10배 가까이, 한 7배, 10배 가까이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많이 다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2020년까지 하단이 2.5%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2030년에는 1.7%. 이게 하단이라고 하는 게 LG경제연구원에서 이거 발표를 한 건데요. 하단 자체가 2.5%고 상단은 3.2%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2.3% 정도. 그래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가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3.2%에서 2.5%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러한 논리의 기반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가 3%대 초반으로 잠재 성장률을 잡고 있고요. 현대경제연구원이나 KDI 또 금융연구원도 모두 3% 초반대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3.2% 정도의 잠재 성장률은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보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2.5%까지는 우리가 성장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LG경제연구원이 가장 보수적인 추측을 했는데요. 잠재 성장률이 그럼 뭐냐? 노동,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직장에 가서 자본, 기술, 삼성전자나 현대제약의 기술, 노동, 자본, 기술 등을 동원해서 GDP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부담 없이 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살기가 힘들어지죠. 물가 상승, 어느 정도의 적정한 인플레이션을 유지를 하면서 가용 자원을 활용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이다.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경제의 어떤
경기 표본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가 한 3% 후반대, 4%대 잠재 성장률을 가지고 계속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일이 유럽의 맹주고 이번에 그리스 사태에도 독일이 주도권을 잡고 이제 돈을 회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은행에서 이제 60유로 해서 이제 은행이 문제죠. 그래서 은행을 닫아버리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압박을 해서 이제 독일이 했는데 그 여담이고요. 그 LG 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률을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약 1.7%를 예상했어요. 따라서 2% 전후가 될 것이다. 203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2030년 이후에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2030년 이후에는 1%대로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2030년까지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7에서 2.3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현재의 미국 성장률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0%대 성장이 가지 않고 2% 전후대로 성장이 간다고 봤을 때는 2030년까지는 우리나라 경제는 크게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반론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울시장님이 최초로 용적률을 상향을 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서울시장님이 박원순 시장님이 2011년 10월달에 취임하셔가지고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한번 재선을 하셨죠. 4년 동안 한 번도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겠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선거도 다가오고 그래서 뭐 그런지는 몰라도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상승시켜주겠다. 어디를 상승시켜주냐? 반포 라인을 상승시켜주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다음 달에 우리 휴가철인데요. 휴가 시즌에 8월 달에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 나와요. 2013년에 나온 거는 한강변 관리 방안 가이드라인이었는데 뭐 비슷하긴 하지만 한강변 가이드라인하고 한강변 기본 계획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한강변 기본 계획이 나오면 이게 도시 기본 계획이고 도시 계획에 대한 어떤 헌법과 같은 어떤 계획이기 때문에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한강변 라인에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을 개발하겠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컨벤션 비율을 조정을 해서 서울역 북부 역세권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에 붙어 있는 서계동, 청파동 쪽이 많이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포라인과 서계, 청파동을 우리가 주시를 하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 나왔고 또 북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용산구 도원동 삼성 레미안 32평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6년 전에 6억 350만 원에 매수를 해서 지금 네. 전세 3억 3천에 임대 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팔아야 될지 아니면 향후 전망이 괜찮으면 그냥 네.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은 월세로 또 전환을 해야 되나 그렇게 좀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이에요. 네, 자, 알겠습니다. 용산구 도원동의 삼성 레미안 아파트. 자, 지금 앞으로 향후 전망과 함께 어떤 전략으로 임대를 줘야 되는지, 전세를 줘야 되는지 그런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조금 더 대화 나눠보시죠.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6년 전이면 2009년이네요. 네, 2009년에 한 6억 정도에 구입을 하셨고 네. 2010년에 이게 한 6억 4천, 5천까지 갔는데 그때는 기분 좋으셨겠어요. 네, 네, 2010년에 전체적으로 서울 아파트들이 2009년 이제 리먼 브러스 터지고 2009년에 많이 하락을 했다가 2010년에 거의 이제 회복을 했는데요. 지금 2010년에 한 6억 5천, 6억 4천 정도 된 시대인데 현재 지금 5억 5천이니까 한 1억 정도가 지금 하락을 한 셈이 됩니다. 이 아파트를 네. 한번 시세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요. 시세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네. 시세가 6억 8천 정도 지금 가고 있는데 현재 지금 시세를 한번 봐볼게요. 이게 6억 8천까지 갔던 게
6억 8천까지 갔던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억 4천까지 갔다가 네. 지금 다시 이제 좀 많이 빠졌어요. 한 5억 5천까지. 네. 그래서 2010년 시세가 6억 4천이었는데 이 시세에 한 90% 정도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90%면은 한 5억 9천에서 6억 정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5억 3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5억 5천 정도까지 지금 시세 그래프가 올라와 있거든요. 5억 5천이고 전세가 한 3억 5천쯤 돼요. 그래서 일단 2010년에 90%면은 한 6억 선, 5억 9천에서 6억 선이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 지금 월세를 놓을 거라고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 예, 시청자님 월세를 놓게 되면 지금 이게 한 5천에 15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월세 이제 제가 시세를 한번 보니까 그러면 1년에 1,800만 원이면 이게 5억 3천에서 5억 5천이니까 이게 한 5억 정도로 나눈다고 하면은 수익률이 4%가 좀 안 돼요. 3.8, 3.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로 보시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수익률로 보시면 아파트 수익률로서는 4%가 조금 안 되니까 아파트 수익률로서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수익률 자체 뭐 수익형이랄지 상가랄지 부동산 수익률은 서울 시내가 평균 5%예요. 그래서 아파트 수익률로는 괜찮으나 이 부동산 수익률로 봤을 때는 1% 정도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팔아서 은행에 예금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보유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갈아탄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매도를 하세요. 6억 9천, 5억 9천에서 6억 정도 되면 앞으로 한 5%에서 7% 정도 더 올라가면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기 자체는 올 가을에 올 수도 있고 내년 봄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6억 선 전후에서 매도를 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안타깝게도 매매가까지는 오르기는 힘들겠지만 5억 후반대나 6억 선에 올 때에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취해 주시는 방향으로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은행 예금보다는 임대 수익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유를 하는 전략과 함께 아니면 매도를 할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으로의 투자를 권유를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또 빠르게 만나 뵙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제가, 송파구 쪽에 지금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네네, 어떤 아파트입니까? 삼성 레미안 파크팰리스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홍대 쪽에도 상가를 하나 갖고 있는데, 네, 요것 때문에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네네. 그거를 팔아야 되는지 해서 지금은 현재 그 보증금 3억에 월 100만 원 월세를 받고 있어요. 네, 그 상가를요? 아니요, 저기 아파트를요? 삼성 레미안 아파트. 네네. 예. 근데 그거를 매도를 할까 하고 옛날에 처음에 네. 했을 때 팔까 하다가 세금 문제 때문에 안 팔았는데 그러고 나서 네네.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네. 못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아파트 값이 올라온다 하니까 좀 네.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음. 되는지. 네. 그러면 상가의 매도 의향도 있으신 건가요? 두 개 중에 좀 비교를 하시는 예. 건가요? 예, 어떤 거를 팔아야 되는지.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가에 대한 정보도 조금만 주세요. 홍대 쪽에 구체적인 위치가 예. 어떻게 됩니까? 333에 46호. 네. 네, 그리고 얼마 임대를 주고 계세요? 어디 홍대요? 상가요? 네. 1억에 750. 네, 알겠습니다. 자, 아파트와 상가 두 가지 정보를 좀 주셨는데요. 한번 어느 쪽을 매도하면 좋을지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과 조금 더 대화 나눠보시죠.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지금 질문을 두 개를 주셔가지고 제가 네, 지도를 어떻게, 저 어, 매도를 아파트 거를 해서 네, 요즘에 망원동 쪽이 뜬다고 그래서 망원동에 홍대 집값이 좀 많이 올라서 망원동 쪽으로 지금 옮겨가면서 망원동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부동산 측에서 그쪽을 추천을 막 해요. 그래서 송파에 있는 그 아파트는 이제 네,
전에보다 조금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해서 팔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네. 해야 되는 게 좋은지. 이거 계룡역에 예, 바로 붙어 있는 거 예. 말씀하시죠? 네, 삼성 네, 레미안 네. 파크팰리스. 예. 이게 한라 아파트 재건축한 거죠? 예, 한라 아파트 맞아요. 조합원이셨나요? 아, 제가 거의 다 올랐을 때 샀어요, 그거를요. 그래서 분담금을 2억 4,800 주고 분담금 주고 들어가서 저는 좀 고점에 샀어요, 그거를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샀을 때 2억 6,800. 아, 2억 6,800이요? 예. 2억 6,800이요? 2억. 아, 전체적으로 추가 그래서 분담금하고 다 했을 이제 때. 해서 한 6억 조금 더 들었어요. 저거 아, 6억 두 번 정도? 그 등기 내 앞으로 하는 거 해서. 지금 한 8억 선 정도 가죠, 8억 선. 예, 뭐 부동산 말로는 8억 3천, 뭐 8억 6천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지 자체는 뭐 오금역도 더블 역세권이고 경찰 병원도 있고 네네. 입지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거를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개발 호재나 입주 물량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가락 시형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 아시죠? 가락 시형 네. 아파트. 가락 시형 네, 아파트 네. 재건축하고 거여 마천 뉴타운이 앞으로 한 4, 5년이면 입주를 해요. 거여 마천 뉴타운이. 예. 그래서 이 가락 시흥하고 거여 마천 뉴타운이 완공되기 전에 매도를 하세요. 완공되기 전에. 그거 언제쯤 완공이 되는데요? 이거는 2018년이고요. 2018년이고 이거는 한 2020년쯤 완공되기 시작되는 단지가 나타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 2017년 완공이 정도에 2017년도에 매도를 하세요. 아, 2017년까지는 2017년 그래- 가을까지는 네. 그리고 저기 보면 거기 성동구치소가 네. 거기 이사한다 하더라고요. 내년에. 그러면 성동구치소 이사하고는 큰 그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사를 하면 좀 쾌적해지면서 주택 가격이 약간의 상승은 있지만 뭐 네. 예. 대세 상승장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2017년 가을까지는 매도를 하세요. 아, 예. 그리고 여기 홍대 쪽을 제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 홍대 입구역하고 이게 홍대 로데오 거리 있는 이쪽이네요. 예. 홍대 예. 로데오 거리고 홍대 쪽으로 가는 건데 예.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집가 상승이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동 쪽보다는 망원동도 지금 싸잖아요. 망원동 여기에 비해서 훨씬.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보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하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저기 송파 아파트를 팔고 망원동 쪽을 살까 해서 아, 지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망원동 쪽에 상가를 사실 거예요? 아파트를 사실 거예요? 아니 그냥 그 주택을 사가지고 상가로 개조하려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올 가을에 네. 판매하셔도 상관없어요. 매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레미안 파크 거기- 팰리스가 8억에서 뭐 9억까지 가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8억대 중반이 적정 가격이니까 올 가을에 매도를 하시고 망원동 네. 쪽으로 무슨 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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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약에 망원동의 리모델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을 구입을 하실 경우에는 우리 가락시형 아파트 완공 시점과 맞물려서 2017년 가을쯤에 삼성 레미안 파크 팰리스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바로 매도를 한 이후에 망원동 쪽으로 리모델링 주택을 매입을 하셔도 좋겠다는 의견과 더불어서 홍대에 있는 그 보유하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부터 만나 뵙고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청자님 네네.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예, 저는 강교 신도시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네. 세 채나 분양을 받았어요. 네, 당첨이 세 돼서. 채씩이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축하할 일인지 궁금해서요. 아, 네. 3년 후에 입주인데 네네. 거주하면서 또 투자 가치도 나중에까지 있는지 주상복합이라 잘 몰라서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없으면,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강교 신도시의 네. 아이파크하고 네. 더샵, 네. 강교 더샵. 네.
세 채 당첨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아이파크가 둘이에요. 두 개. 아이파크에 2채, 더샵에 1채 예. 이렇게 분양을 받으셨군요. 네, 얼마에 받으셨어요? 대략 6억 정도예요. 네. 38평. 38평 6억 정도. 네, 알겠습니다. 광교 신도시에 세 채나 당첨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제가 아까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축하할 일인지 앞으로의 전망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과감하십니다. 예. 세 채를 한꺼번에 해서 계약금 지금 다 지불했나요? 네. 계약금까지 지불하고.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좀 붙었죠? 그 조금은 붙은 것 같은데요. 저희는 바로 팔 계획은 아니에요. 한 2, 3년 정도 입주할 시점에 있어서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고 이 주상복합이라서. 네. 이게 지금 호수가에 있는 거 맞죠? 원천호수 있는 거. 네, 네. 호수 조망 나오나요? 호수 조망. 전망이 향 때문에 안 나와요. 아이파크는 바로 붙어 있는 건데 네. 향이 호수가 북쪽이라 네. 예 보이진 않아요. 근데 바로 옆이에요. 그 밑에 이 밑에. 왼쪽 있는데 예. 그러니까 호수에서 좀 머네요. 그러니까. 근데 붙어 있어요. 그거 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밑에 있고 더샵 네.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원 썼죠? 더샵하고 비싸요? 아이파크랑 비슷했나요? 분양가가? 분양가가요. 아이파크가 더 비싸요. 5천만 원인가 4천만 원. 네, 한 3, 4천 정도 비쌀 거예요. 아이파크가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이게 예. 한 1,700만 원에 분양을 했거든요. 1,700만 원. 예. 더샵 예. 같은 경우는 이게 1,600만 원인데 3.3제곱미터당 100만 원이 비싸니까 예. 한 3,800, 4천만 원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지금 38평이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 38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입지도 상당히 좋고 또 경기도청도 이전을 하고 또 수원 지방법원도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호수 조망권이 나오니까 호수 조망권이 나오는 데하고 안 나오는 데하고 차이가 3.3제곱미터당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호수가 조망권이 되는 데를 구입하셨으면 한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는 더 프리미엄이 붙었을 텐데 또 안타깝네요. 그래서 예, 일단은 세 보이진 채를 구입을 하셨으니까 네. 일단은 보유를 하세요. 지금 프리미엄이 붙었으니까 언제까지 보유를 하시냐면 네. 2017년 5월까지 보유를 하세요. 5월까지, 6월까지. 17년. 예, 2017년. 그 이유는 세금 네. 때문에 그래. 세금 때문에. 이게 아. 급격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급격하게 빠지지도 않거든요. 그렇지만 세금이 1년 이내에 팔면은 분양권 같은 경우는 50%예요. 50%. 2천만 원을 네. 벌면 1,0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2년 네. 이내에 팔면은 40%예요. 그래서 2년이 바로 지난 시점에 있어서 두 채를 파세요. 두 채를. 예. 그리고 한 채는 보유를 하셔서 광교 신도시가 괜찮기 때문에 꾸준히 뭐 한 2020년까지 가도 월세도 잘 나가고 이쪽에 뭐 KTX도 들어오고 뭐 호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광교 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세 채를 다 보유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광교는 소형 평형이 11%예요. 25평대가. 소형 평형이 적고 대형 평형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형 평 희소성이 25평보다 확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두 채 정도는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있을 때 2017년 6월 달에 파시고 한 채만 가져가세요. 예. 팔고 2017년에 다시 전화 한번 주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당장 매도하기는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시점 2017년 6월쯤에 일단은 그동안까지는 보유를 하셨다가 두 채를 매도하는 전략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선곡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상담 전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또 방송 이후에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기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2015년 하반기 투자해야 할 부동산과 소액투자 비법 공개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신논현역 1번 출구에서 진행됩니다. 접수 문의는 02-511-0105번으로 전화 주시면 선착순 30명 예약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02-511-0105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잠시 후에 알짜 맞춤 매물 정보로 이어가겠습니다.